목격자 K 권유 대표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어제 저도 그 우리 목격자 K님 방송 들으면서 조금 들으니까 약간 자장가 비스무리하게 이래가지고 제가 이게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아, 네. 목격자 K 재미없나? 졸린가? 이렇게 아니.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전혀 아주 너무 좋은 방송이에요. 그 오해가 없도록 일부러 살짝 요 얘기를 넣으면서 어제 좀 저도 다시 보면서 재밌는 장면 하나 있더라고요. 저 스스로도 웃었어요. 뭐냐면 조국이요. 예. 조국이 과거에 강산의 노래를 자기 트위터 올린 적이 있습니다. 와이라노 네, 그죠. 와그라삐니 또 와그라삐 와그라 노라고 하면은 깜빵 갑니다. 예. 노무현 비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뭐 그냥 수동 삐 처리를 했거든요. 예.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거 가지고 빨리 쇼츠 만들어 달라. 그래서 그거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 목격자 K님이 굉장히 영상 이런 편집이나 처리에 굉장히 그 아주 탁월해요. 아이고. 제가 보면 자 지금 징계가 지금 그 어제부터 이제 징계 심사 이제 김민수 최고위원은 조금 전에 나와서 뭐 친한계, 친장계 이런 말을 쓰지 말고 해당 행위자라고 좀 표현해 주는 게 적확한 표현이다. 듣고 보니 그렇네. 저쪽 이제 분탕 세력들은 어쨌든지 자기들의 어떤 영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장동혁 지도부에 대해서 저항하는 세력이다. 이렇게 이제 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그죠? 그렇죠. 예. 자, 어쨌든 해당 행위자들을 이번에 좀 확실하게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이런 어떤 징계 국면이라든가 특히 이제 당원들이 징계 요청서를 이제 제출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위기감 혹은 그걸 빌미 삼아 가지고 오히려 더 이제 개파 싸움 분탕을 하려고 했던 한동훈 세력들 혹은 조중동이 그동안 이제 해왔던 뭐 관성적으로 해왔던 지겹게 해왔던 것들이 있는데 지금 분위기가 좀 바뀌었어요. 이제는 일단 제가 가장 주목하는 입은 정점식 원내대표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정점식 원내대표는 어제 워딩으로 좀 이거 확실하다. 이렇게 느낄 만한 어제 국민일보 단독 보도였는데 정점식 원내대표의 워딩이 이랬다고 합니다. 중앙당이 그립을 강하게 잡고 요 지금 징계 대상자들에 대해서 강하게 처분해야 된다라는 취지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중앙당이 그립을 잡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중앙당이다. 중앙당은 뭐냐? 그냥 장동혁 대표. 장동혁 지도부죠. 중앙당 이퀄 장동혁 요겁니다. 당 대표가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 일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지금 장동혁 대표는 이미 뭐 이번 이후에 퇴원 이후에 이제 여러 인터뷰 그리고 여러 장소에서 어떤 것이 지금 당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는 건지 그리고 기강을 잡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점식 원내대표가 동의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뭐 이거는 일단 보도니까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난주에 했던 발언하고는 조금 온도가 다르다. 지난주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뭐 원론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그렇죠. 징계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절차 그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서 할 말이 없는데 그냥 굳이 한마디 한다면 신중하게 해야 된다. 특히 원내의 이제 인원들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 그냥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냥 평범하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 이 친한계와 친한계 언론들은 정점식 원내대표가 지금 장동혁 대표 패싱한다. 각 세운다. 그리고 장동혁 대표에 대해서 마지노선을 막 정해주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완전 자기네들 정신 승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디까지 갔냐. 그 망상이 사실상 장동혁 대표는 뭔가 이제 그립을 잃었고 정점식 원톱 체제다 이렇게 정신 승리를 하더라고요. 그걸 다 되받는 그림 같아 보이기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해명하는 그런 워딩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몇몇 어떤 해당 행위자들에 대한 사례들이 내부에서 보고도 있었고 검토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특히 어제 이제 비공개 최고위 회의가 바로 그 내용이었는데. 그런 단계에서 보고 이거 진짜 기강 잡는 게 필요하구나라고 공감한 것, 확실하게 공감한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그렇게 중앙당 강한 그립, 강한 처분 이런 식의 워딩으로 응축돼서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러면 이제 정점식 같은 경우는 제가 뭐 한 명의 원내대표로 볼 수도 있지만 정점식 원내대표의 원내대표 선 경선에서 표를 줬던 과반수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들 그러니까
다수파라고 할까요? 예. 뭐 그 사람들이 친장파라고는 뭐 당권파라고는 우리가 분류 안 하잖아요. 예. 다수파. 뭐 그 사람들이 대중적 인기가 있건 없건 어쨌든 뭐 그게 단순히 뭐 지역의 토라서 계속 배지를 받는 것이건 뭐건 선수가 많거나 혹은 이 지금 내부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끼리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다수파. 제가 다수파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친한계랑은 다르기 때문이죠. 그렇죠. 예, 친한계는 명확하게 지금 그 다 상대 경제 후보한테 많이 표를 줬다면 지금 정점식은 어느 정도 그런 총의가 모여 있는 그런 존재다라고 이야기한다면 자, 정점식이 지금 이 징계에 대해서 그냥 괜찮다 용인한다 수준이 아니라 강하게 해야 된다. 그립 강하게 잡으십시오 했으면 50명 넘는 원내 인원들이 같은 의견이다라고 봐도 된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이게 중앙당이 그립을 강하게 잡아야 된다. 이건 사실 일주일 전에 뭐 정점식 원내대표 주변에서 뭐 이렇게 뭐 여러 기사들이 나온 거하고는 온도차가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죠? 아예 180도 달라진 것이고 180도 달라졌다고 보이려는 의도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애매한 태도를 보였을 때 친한계가 환호한 것도 있지만 반대로 지금 우리 당의 기강을 바로 잡기 원하는 책임 당원들이 많이 분노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직접 막 의견 전달하는 일도 있고 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또 결정적인 거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장동혁 대표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뉴데일리 여론조사에서 예. 야권 지지자 압도적 1등 했습니다. 맞습니다. 한 방에 1등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3주 전까지만 해도 같은 뉴데일리 리서치웰의 조사에서 한동훈이 1등, 오세훈이 2등, 장동혁 대표가 3등 이렇게 되면서 그걸 가지고 정말 정치적 해석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그걸 조중동도 다 보도하고 했는데 장동혁 대표가 5.8%포인트 정도 급반등을 했고 한동훈은 오히려 굉장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3%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크로스가 난 것이고 그리고 특히 국민의힘 지지층으로 놓고 보면 10% 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지금 정점식은 누구 눈치를 봐야 돼요? 장동혁 대표를 더 많이 지지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그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예, 이럴 때 이제 이 어떤 해당 행위라는 것에 대해서 규정 그리고 거기에 대한 징계의 어떤 적절성 이런 것까지도 다 공감이 간 상태에서 이걸 무시할 수가 없는 상황.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무슨 뭐 장동혁 대표가 뭐 징계를 성공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 장동혁 대표가 제기한 원칙, 지금 당의 기강을 잡는다는 원칙 이것과 윤리위의 적절한 절차로 이제 이루어지는 징계 절차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그걸 방해할 수 있는 흐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단계다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제 어제 오전에 저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전해 듣고 저게 진짜일까? 내가 그동안 기사를 꼼꼼하게 좀 덜 들여다봤나 했는데 이제 내용을 다시 점검을 해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구나. 지난 6월 6일 날 SBS 단독 보도에 조경태가 의총에서 박덕흠 의원을 국민의힘 국회 부의장 몫으로 이제 사실상 이제 투표했으니까 추대죠, 그죠? 자, 찬성 투표를 던져라.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박덕흠, 조경태, 조배숙이 나와서 박덕흠 의원이 이제 국민의힘 몫으로 국회 부의장으로 간다. 이렇게 결정이 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국회 본회의에 투표하러 갔더니 그 무기명 비밀 투표라서 누가 찍은지 몰라요. 28명이 조경태를 찍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조경태가 뭐 돌아다니면서 민주당 의원들 상대로 뭐 박덕흠 뽑지 마라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내용의 징계 요청서가 접수됐거든요. 이게 사실이면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어떻게 알려졌을까요? 그 회유를 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이게 말이 되느냐라고 하면서 알려진 것이잖아요. 그렇겠죠. 그런 흐름으로 보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채널A가 단독 보도를 하면서 조경태 쪽을 취재를 했습니다. 예. 거기에서도 나온 워딩이 이거예요. 네. 어떻게 내란 세력이 국회 부의장을 할 수 있나? 그 워딩을 직접 인용해서 보도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아예 소신으로 분탕치는 거예요. 해당 행위가 소신인 겁니다, 이 사람이. 그것과 이 당은 같이 존립할 수가 없죠. 당에 대해서 해를 끼치는 것과 당이 같이 갈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고는 비유입니다. 암덩어리를 제거하지 않고는 건강한 세포가 다 죽어요.
그런 흐름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가 나오니 당에서도 뭐 TK라든가 심지어 PK에서도 원내 아주 이제 주요 인사들이 이 조경태 행위에 대해서는 자기 얼굴 드러내고 이름 걸고도 비판을 하더라고요. 원내에서 그 정도 목소리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저항이 없다? 아주 강한 징계가 가야 될 만한, 가도 탈이 없을 만한, 뭐 이거는 굳이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별로 좋지 않은데 징계를 할 수 있냐 없냐, 하고 나서 후폭풍이 있냐 없냐, 이런 걱정을 만일 하신다면 전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는 원내의 공감대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면은 오늘 뭐 한국일보 보도 얘기를 합니다만은 무소속 후보를 지난 재보궐선거에서 도왔던 배현진, 진종호, 이게 1순위 타깃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나오거든요. 그럼 이게 해당 행위, 저 그러니까 정당이라는 것이 이념 결사체인데, 이 이념 결사체가 집권을 위해서는 선거에 이겨야 되기 때문에 자기 당이 공천한 후보를 밀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아까 조경태 사례처럼 뭐 이번 부산 북구갑의 그 재보궐선거에서 치킨집에서 치킨 뜯고 있고, 이건 사실상 그 무소속 후보를 좀 후원해주기 위한, 지원해주기 위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사례가 이야기하기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예. 일단 이거를 박정훈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예. 박정훈의 워딩이 안드로메다로 갔어요. 예, 개념이 안드로메다로 간 소리를 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할 경우에 우리가 민주당에 대해서 각을 세워 비판할 수 있겠느냐? 그건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징계가 떳떳하지 않고, 그래서 명분을 잃어서 국민들의 뭐 지지를 못 받기 때문에 민주당 비판에도 거기 힘이 안 실릴 거다, 뭐 이런 식의 나름 논리 구조인 것 같은데, 그런 맥락 다 빼고 너무 황당한 문장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박정훈한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의 경우는요, 6월 3일 선거 직후에 아마 6월 6일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민주당에서 바로 이야기합니다. 무소속 후보 도운 사람들 싹 다 징계한다. 아주 강하게 징계하고, 어느 정도로 징계하냐, 박정훈처럼 나대지 않아도 그냥 조용히 그 같은 장소 캠프에 앉아만 있었어도 그거 지금 영상 검증하고 있다. 그 뭐예요, 출구조사 발표하는 날 이제 캠프에서 다 같이 앉아가지고 막 카메라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얼굴 잡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뒤에 걸린 사람들 우리가 누군지 지금 식별하고 있다. 징계한다. 그 정도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자기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 뭐 좀 알리고, SNS에 알리고, 매체 불러가지고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그 조용히 앉아만 있었던 사람도 징계한다는 거예요. 민주당 당적을 가지고 있다면. 자, 당의 징계는요,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당의 징계는 우리 당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냐 안 하냐, 함께 할 거면 어느 정도의 처분이 필요하냐 안 하냐, 이런 거에 대한 판단이에요. 자율기구 조직이니까. 그럼요. 다분히 이 조직 안에서의 질서입니다. 이거를 민주당은 너무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그걸 하겠다라고 이미 공표하고 보도가 나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언론이 그거 너무 과하다고 비판을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이 당이 비정상이고, 이 당의 일부가 비정상이고, 조중동이 비정상인 겁니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나라가 지금. 정말로 질서가 없고 옳고 그름이 없는 거야. 예를 들어서 조중동에서, 지금 매번 말도 안 되는 논설 쓰는 그런 뭐 논설위원, 뭐 편집자,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사주가 미국 가가지고 재판받고 있는데, 쪽팔려 죽겠다, 꺼져라, 뭐 이런 거 한번 해봐요. 사퇴하십시오, 지분 팔고 나가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봐요. 그런 식으로 하면 버틸 수가 있나? 그 안에선 바로 잘릴 거예요. 그거는 조직의 질서인 거예요. 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당은 주인이 누구냐? 당원입니다. 당원이 지금 징계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당원이 지금 징계해달라는 요청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박정훈은 인기도 많아가지고 1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같이 연설을 낸 거예요. 배현진이 16,000명인가요? 대단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또 재밌는 게 하나 있어요. 예. 자, 배현진, 박정훈, 고동진이 간 그 사건 아닙니까? 예. 부산에서 치킨. 예. 치킨집. 치킨만 먹은 게 아니라 이제 같이 이제 거리를 걸으면서 유권자들과 같이 인사한 셀카 거예요. 찍고. 그죠? 셀카 찍고. 그걸 한 번만 한 것도 아니었고, 의상도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배현진 사진을 보니까. 그런데
가장 처음에 이제 그 사건이 언급된 건 누구예요? 우재준이. 우재준이 그랬잖아요. 나는 부산도 안 가고 치킨도 안 먹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기준을 잡아줬습니다. 그럼 이제 딱 누가 했는지 딱 집중하게 되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배현진과 박정훈을 이야기하니 박정훈이 아니 사람들 지금 안 무서워해요. 벌벌벌 떨면서 안 무서워해요. 예. 얼마나 안 무서워하냐면 같이 갔던 모모 의원이 있는데 왜 자기는 징계 대상이 안 들어갔냐고 막 웃으면서 그러더라고요. 하면서 은근슬쩍 고동진도 같이 갔지요라고 일러주더라고요. 여기에 더 웃긴 건 이제 저쪽에서도 그러면 이제 이 세 명들을 어떻게 지금 어떤 뭐 이렇게 그 경중을 어떤 식으로 나누냐 이런 이야기를 지들끼리 해요. 예. 배현진은 서울시당 위원장이기 때문에 더 심각하다. 아, 그렇죠. 제일 재밌었던 게 어제 이제 그것도 이제 좌파 매체인데 거기에 김근식이 나와서 한 이야기입니다. 예. 김근식이 뭐라 그러냐면 제가 사실관계만 하나 알려드릴게요. 예. 라고 했어요. 김근식이. 예. 안 물어봤는데 그러면서 이름은 얘기 안 하고 서울시당 위원장님께서는 송파구청장 선거 뭐 등등해서 송파구의 선거에 출정식에도 안 나오셨습니다. 예. 피날레 유세 때도 안 나오셨습니다. 사실관계만 알려드립니다. 지금 이 말 한 김근식도 부산 갔거든요. 한동훈 지원했거든요. 나랑 다르다라는 거예요. 저기가 진짜 심각하다라고 지금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부에서 서로 제가 더 많이 했어요. 저는 아니에요. 이런 거 하느라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장판 났는데 여기에 이제 공통으로 수렴되는 사람 배현진은 아무도 쉴드 안 쳐주고 배현진을 전부 다 내몰고 있습니다. 박정훈조차도 배현진을 위한 어떤 뭐 액션이 별로 안 보이고 하여간 그런 그림이기 때문에 지금 이 징계 국면이 시간이 조금씩 가면서 진짜 우리가 이게 사람이 미워서가 아니라 무슨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징계하고자 하는가를 놓고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니 좌파 패널들도 어제 전부 다 배현진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다. 이기인도 개혁신당의 이기인도 민주당의 김현정도 그 좌파 진행자 박성태도 지금 말씀드렸던 김근식도 그렇고 박원석 정의당 출신 박원석도 다 배현진 정도는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건 징계할 수밖에 없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 참 이럴 때 그 경상도 사투리로 와 이래 줬노 이런 말 합니다. 네. 와 이래 줬노 고인비야. 일베 영어. 와 이래 줬노 이거 밀양 아리랑의 가사입니다, 여러분. 와 이래 줬노 와 이래 줬노 와 이래 줬노 이게 밀양 아리랑 가사입니다. 이제 아리랑 작사가 이제 색출 작전 들어가면 예. 큰일 났습니다. 자, 오늘 우리 방송 좀 정리하면서 우리 목격자 K님,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뭐 여러분 그동안 지금 당내에서 이제 생기는 여러 가지 갈등들, 분란들 걱정 많이 하셨을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앞으로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아요. 걱정 안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장동혁 대표의 힘을 팍팍 실어주는 겁니다. 장동혁 대표가 힘이 세지면 장동혁 쉽게 말해서 지지율이 깡패입니다. 장동혁 대표의 지지율이 우뚝 서면 나머지 분탕들이요 목소리를 잃거나 분탕 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느낍니다. 야 이거 장동혁 대표 계속 가는 거 아니야? 계속 가면 나의 정치적 미래는?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그 마지막 문턱을 딱 넘어서는 순간 당 문은 굉장히 안정됩니다. 그 단계로 가려면 자 제가 여러분들께 뭘 해야 되는지 알려드렸죠. 강력한 지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지 숫자로 보여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가 영업도 뛰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장동혁 대표 이런 면이 지지할 만한 면이 있다라는 것 장동혁 대표가 안 한 걸 가지고 했다라고 거짓말하면 안 되겠죠. 하고 있는 것들 어떤 행동하고 있는지 어떤 발언들이 어떤 행보가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잘 대변하고 있는지 그런 걸 할 때 얼마나 어떤 역량을 잘 보이고 있는지 이거 여러분들 조금만 관찰하시면 다 나옵니다. 그냥 어제 최고위 회의만 봐도 알 수가 있고 올림픽 공원에 나와서 그 현장에서 했던 투쟁들 그 투쟁을 하면서 피켓으로 들었던 서너 개의 그 어떤 문구들 거기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국민 특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추천하는 특검을 받을 것이냐 탄핵당할 것이냐 이런 식의 정말 선명한 투쟁을 하고 있고 전략적으로 아주 완숙한 그런 경제에 이른 그런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국민들이 알도록 해야 돼요. 그렇게 알게 되는 순간 그게 지지로 변합니다.
그렇게 장동혁 대표 중심으로 지지를 강하게 나타내시면 중앙당이 강한 그립을 잡고 당의 기강을 완벽하게 세워서 하나로 똘똘 뭉쳐 일사불란하게 이 대여투쟁을 하는 정당이 되면 총선 이기고 정권 교체요? 아니요. 정권 조기 종식까지 빠르게 이뤄낼 수 있다. 여러분 해법은 나왔습니다. 행동합시다. 지금 국민의힘 징계 이야기 좀 하죠. 조경태 의원이 뭐 어제 대표를 제명시켜야 된다 이렇게 하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뭐 도둑이 재발절인 거죠. 이게 이제 적반하장인 건데 앞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직인 정당인은 곧 조직인이잖아요. 한마디로 그 당론을 따르지 않으면 그 조직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고 그러면 마땅히 징계를 해야 됩니다. 징벌을 받아야 돼요. 그게 이제 조직인이자 정당인의 의무고 자세인데 이 조경태 의원은 6선씩이나 돼가지고 사실상 지금 한동훈계의 좌장 선수도 제일 많고 또 그 정신적인 지주라고도 할 수 있어요. 한동훈도 아주 굉장히 신뢰하고 있고 그래서 본보기로 장동혁을 해당 행위로 먼저 징계를 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장동혁 대표보다도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이 볼 때 이 조경태는 너무 딱 떨어진 혐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덕흠 국회 부의장이 선출될 때 그 합의에 의해서 그리고 국민의힘 내에서의 당내 경선에서 졌잖아요. 그럼 승복을 해야 되는 게 조직인의 도리고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로 하고 이제 이 야당 몫의 국회 부의장으로 박덕흠 의원을 선출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보고 저 사람 내란 세력이니까 떨어뜨려야 된다라고 의의가 없습니다. 이적행위죠. 이게 이제 이적행위예요. 그래서 전쟁으로 말하면 즉결처분감입니다. 즉결처분이 뭡니까? 그냥 좀 과격한 표현을 쓰자면 그 자리에서 쏴 죽여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건 마땅히 그냥 1번이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 윤민우 중앙윤리위원장의 입장에서 볼 때도 6선씩이나 되는 어떻게 보면 당의 최다선 그 의원이지만 단호히 이 해당 행위를 하면 이렇게 된다는 그 하나의 모델로 삼을 만한 케이스입니다. 일벌백결. 그래서 저는 올리면 당연히 이 징계를 해야 되고요. 저는 당원권 2년 정지 정도는 내려야 된다. 사실은 제명에 해당되는 그 행위를 한 것이나 다름없지만 그래도 당원권 정지 한 2년은 내려야 된다고 보는데 그 말은 곧 이제 조경태의 7선을 향한 꿈은 날아간다는 거죠. 당협위원장 자리를 교체해야 되는 그런 것인데 이 조경태가 적반하장으로 장동혁 대표를 제소한 것은 내가 맞기 전에 선빵 날리겠다는 건데 그 선빵은 절대 장 대표 근처에도 못 가는 허공을 치는 주먹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 당대표가 뭐 지방선거 뭐 패배의 원인이 있다면서 뭐 제명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본인이 그 국회 부의장 당내 경선에 나갈 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보고 표를 호소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자신의 주장대로라면 이 내란 세력 국회의원들에게 왜 표를 호소했으며 또 지고 나니까 왜 또 민주당 의원들한테 가서 저 사람 찍지 말라고 해라. 이건 말이 앞뒤가 완전히 안 맞는 거죠. 앞뒤도 안 맞고 자가당착, 모순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해서는 안 될 이적행위. 뭐 이 모든 혐의 하나하나가 다 이 전시 같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즉결처분감이고 또 이 해당 행위에 전형적인 행위들이에요. 졌으니까 당연히 승복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것을 거부하고 상대당 사람들을 보고 가가지고 자기 당의 동료 의원을 해당 행위네. 내란 세력이니까 저 사람 떨어뜨리자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사람들도 어안이 벙벙했다 그래요. 아니 이 사람이 과거 자기가 민주당에 있던 때 생각을 하나? 피하 구분을 못하는 이런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저는
단호히 처분을 빨리 내려야 된다. 이것이야말로 이재명 정권이 얘기하는 속도전으로 국민의힘도 예. 해당 행위자에 대해서 너무 길게 시간을 끌 게 없어요. 예, 그리고 예. 뭐 이미 다 조사가 돼 있고 사실관계가 나왔는데 이 천천히 갈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요번에 이 상황을 보면은 이 징계 요청서가 외부에 있는 당원들 어떤 모임, 책임 당원 뭐 어떤 모임 또는 뭐 어떤 단체들 이런 쪽에서 뭐 수만 명씩 이렇게 연서명을 해서 징계 요청서를 접수했는데 그동안 국민의힘 주변에서 이런 일이 좀 자주 있었던 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매우 드물었죠. 지금 70건이라고 하고요. 예. 현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10여 명에 대해서는 한 사람당 말씀하신 대로 한 2만 건까지 그 접수가 돼 있다고 하는데 정당 사상 이렇게 현역 의원들을 해당 행위로 예. 자당의 이 당원들이 직접 써서 이 제출을 한 것은 역사적으로 저는 들어보지를 못했고 그만큼 이번에 이 무소속 한동훈을 지원한 그 행위 자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얘기를 했잖아요. 본인이 대구시장 나갈 때 동료였던 당시에 그 의원들이 자기를 안 찍었어도 그리고 떨어뜨리려고 했어도 그건 조직인으로서 너네는 당연한 거다. 예. 나의 정보다도 나와의 그 과거의 정리보다도 그 당의 당론이 무소속인 나를 떨어뜨리고 그 당 후보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그게 조직의 논리입니다. 그게 조직의 논리이기 때문에 전혀 섭섭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한동훈 기회를 직격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서 누가 봐도 알만한 그 오피스텔에 쫓겨나서 하는 그 의원부터 시작해서 이름은 거명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 말하는 거구나라는 사람들을 아주 그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본인의 케이스를 얘기한 거니까 이 무소속 지원 행위는 이 빼도 박도 못하는 해당 행위에 해당을 한다. 정당은요 그런 경우에 출당시키는 게 맞습니다 원래. 출당. 네. 쫓아내는 게 맞다. 당연하죠. 네. 지금 한 20여 년 전 상황을 보면은 이 좌파 정당의 경우에 노무현의 노사모가 어떤 팬덤 그룹을 형성해서 이 장 외에서 원 외에서 특정 정치인을 막 이렇게 지지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으면서 당원들의 권리가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측면에서 좌파 정당이 한 20년 앞섰다고 저는 보는데 이번에 국민의힘 주변에서 벌어지는 거 보면 야 이거 민주당 쪽에서 20년 전에 시작되었던 어떤 그런 돌풍이 국민의힘에도 이제 고스란히 다시 이렇게 반복이 되어서 여기도 당원 중심주의 대중우파 정당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지적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정당 정치에서는 그게 마땅한 길입니다. 예. 당원 중심이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그 당원들에 의해서 선출된 대표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영어로도 미국 하원 의원들을 representative라고 하는 그렇죠. 이유가 대표자들이야. 그러니까 당원이 우선이고 그 사람들은 당원이 뽑은 그러니까 한자 말로는 선량이라고 하는 게 그렇죠. 뽑혔다는 뜻이잖아요. 우리의 대변인. 우리 대표로 니들을 뽑아준 거야. 근데 그 국회의원들이 당원들을 어떻게 보면 그 위에 군림하는 듯한 이러한 행태는 맞지 않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좌파 정당이 당원 중심주의와 1인 1표제를 하는 것은 사실 맞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국민의힘도 주인은 당원인 것입니다. 예. 당원들이 뽑은 대표를 흔드는 행위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만약에 무소속을 지원을 했다고 하면 그 당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아니 왜 나가서 도와야지 이 당의 당원으로서 무소속하고 치킨 먹고 내려가서 대놓고 돕고 그래놓고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란다든가 또 그것을 징계하려고 하니까 무슨 해당 행위라고 역으로 조경태처럼 한다든가 이런 행위는 앞으로 국민의힘도 빨리 당원 중심 정당으로 더 좀 나가야 된다. 그리고 대표의 거취라든가 이런 걸 물을 때는요 전당원 투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 몇 명이서 우리가 좀 우세하니까 뭐 몇십 명이 모여서 대표를 쫓아낼 수 있다.
이런 식은 안 되는 겁니다. 네. 자, 그 며칠 전에 그 말씀하시니까 그 조선일보의 김대중 또 주필이 장동혁 대표 전당원 뭐 신임 투표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이렇게 읽어봤더니 결국 제가 느끼는 그 어떤 김대중 주필의 어떤 속내 저희는 장동혁 대표와 차기 전당대회에서 경쟁할 가능성 있는 주자들이 다 힘을 합쳐서 장동혁 끌어내려라. 그런 어떤 글로 저는 읽혔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전당원 총투표. 이건 결정적일 때 써야 되는 카드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씀은 국회의원들이 당협위원장으로서 예. 그 해당되는 지역에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그런 식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 110명 중에 과반이 예. 이를테면 장동혁 대표를 축출하려고 뜻을 모은다면 예. 그것이 곧 전당원 투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그런 이 김대중 주필 같은 사람의 생각인 모양인데 예. 저는 그렇게 좀 안 보는 것이 예. 국민의힘 당원들은 이번에 그 올림픽공원 이 항쟁을 겪으면서 굉장히 더 의식이 깼어요. 예.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말하는 전당원 투표는 국회의원들의 명령과 지시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당원들이 아니고 정말 만약에 이게 전당원 투표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이 국민의힘 밖에서도 이 지금 잠시를 지원하면서도 예. 있는 그런 분들이 대거 예, 예. 입당을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1인 1표제로 해서 만약에 이 대표의 거취를 물론 대표의 거취만 이 투표에 걸어서는 안 돼요. 여기에 그 대표의 찬반을 묻는 투표만 하자는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얄팍한 계산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 모양인데 예. 대표에 대한 그 사퇴를 촉구하는 사람들의 그 운명까지도 예, 예. 한꺼번에 걸고 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이 물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것은 마지막 수단입니다. 그리고 내년 8월까지로 돼 있는 장 대표의 임기가 흔들릴 아무 이유가 없어요. 아무 이유가 없죠. 어떤 식으로든지 이것은 이유가 없고 그리고 최근에 나타나는 그 여러 여론조사에서도 아까도 말씀을 우리 대표님도 하시던데 물론 일부에서 뭐 이렇게 이재명 지지율이 다시 반등했다 이런 게 있긴 하지만 저는 그건 대세는 아니라고 보고 예. 지금 장 대표의 인기가 오히려 더 상승하면서 예. 차기 이 대표 차기 지도자 순위에서도 지금 범보수 진영의 1위로 부각이 되는 데다가 예. 다른 그 경쟁 후보들 뭐 한동훈도 있고 뭐 오세훈도 있지만 그쪽은 약간 주춤하거나 내려가는 추세라면 계속 오르는 유일한 주자는 장동혁 대표밖에 없다는 점에서 예. 민심도 그쪽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일단은 장 대표의 거취를 얘기하는 것 자체가 프레임이에요. 그건 얘기하면 안 되고 예. 우선 국민의힘의 내부 정비, 다시 말해 해당 행위자에 대한 어떤 징계 그리고 그 1번에는 조경태가 서 있다. 조경태가 지금 인당수에 이 발판에 올려져 있는 거예요. 곧 날아가겠군요. 아니 그냥 발로 차야죠. 예. 네. 그 쿠키뉴스 그 여론조사 한 거, 우리 1번 장표 한번 올려줘 보십시오. 오늘 쿠키뉴스 여론조사를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차기, 대선 주자를 누구로 볼 것이냐고 했을 때, 장동혁 당대표가 압도적으로 나옵니다. 그렇죠. 거의 뭐 36%인가요? 그게 원래 한 32% 정도 됐거든요. 예. 근데 이 같은 유형의 조사를 하고 보니까 더 많이 나왔어요. 예, 예. 그러니까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범보수 진영에서 이제 말한다면 장동혁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그리고 뭐 한동훈 뭐 이 정도인데 예. 그 5와 한은 지난번 비슷한 조사에서보다 좀 떨어지는 추세예요. 떨어지는 추세입니다. 예, 그런데 장 대표는 꾸준히 계속 상승하는. 예. 요새 뭐 주가가 들쭉날쭉 한다는데 중요한 건 하방 경직성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떨어지질 않는 데다가 한마디로 그 단단한 지지가 계속 확보되는 유일한 주자는 예. 장동혁 대표밖에 없다. 이것은 아니 무슨 이 전체적인 그 좌파까지 포함한 여론조사를 가지고
범보수의 차기 지도자를 말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죠. 반대 그 역선택이 있는데 그렇죠. 따라서 네. 아니 미국 공화당에서 대선 후보를 정하는 그런 뭐 코커스나 프라이머리나 나중에 이제 이 전당대회 컨벤션 할 때 공화당 당원들이 뽑지 무슨 당원들이 뽑죠. 민주당이 뽑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만 이상하게 무슨 전체 국민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특정 정당의 지도자에 대한 인기를 묻는 것은 그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인 거예요. 지금 요 조사는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장동혁 대표 선호도가 37.8로 1등이고요.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8.1, 오세훈 서울시장이 16.1. 그래서 한동훈, 오세훈 다 합쳐도 안 되잖아요. 장동혁을 이길 수가 없다. 안 되잖아요. 예, 결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 3위가 합쳐지면 보통 1위를 앞서는 그렇죠. 게 맞는 원래 건데 그래서. 은메달, 동메달을 합쳐도 금메달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원래가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박상규 대기자님, 이유가 뭘까요? 장동혁의 이런 돌풍적인 인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일관된 어떤 장 대표의 이 노선과 철학이 예. 있고 또 최근에 가슴 아픈 일이지만 장동혁 대표의 가족상 예. 여기서 벌어졌던 이른바 이게 조문 정치냐 부고 정치냐 이런 또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의 김효은 대변인 저하고도 이 아주 친한데 제 아끼는 후배인데 그 최근에 글을 올렸잖아요. 예. 조문 시간은 한국일보 기자의 취재에 따르면 정확히 17분이었다. 한동훈은. 예. 그리고 뭐 소주잔을 건네고 뭐 둘이 이야기를 했고 전부 그건 사실이 아니고 예. 그야말로 바로 부산으로 내려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무슨 장 대표가 부고 정치를 했다는 식의 그 한동훈계의 공격이 있었잖아요. 예. 아니 그 부고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 대표의 따님이 예. 대한변호사협회 회원이잖아요. 예.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그 본인으로 말하면 가족상. 가족이잖아요. 예. 자녀, 예. 딸이니까 그걸 알리는 과정에서 알려진 것이지 장 대표 측은 알리지 않았는데 예. 이것을 본인이 한동훈이 예의도 없이 그냥 불쑥 와가지고 10여 분 만에 자리를 뜬 것이 공격받으니까 예. 장 대표 측이 그 이전에 무슨 부고 정치를 했다고 공격을 했잖아요. 예. 그게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했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것을 통해서도 더 여론이 저런 그 장 대표의 어떤 상승 예. 그리고 한동훈의 어떤 이 하락 오세훈은 지금 눈치만 보면서 서울시장직을 즐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데 따른 어떤 정체 이런 것이 나타났기 때문에 저 그 그래프상 오른쪽에 우뚝 솟아 있는 장 대표의 지지율은 당분간 저는 오히려 40%대로 간다. 왜 그러느냐? 유일한 합법적인 제1야당의 대표로서 아무 흠결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올림픽공원 그 현장에 가장 많이 간 의원 아닌가? 그렇죠. 본인의 가족상을 치른 지 얼마 안 돼서도 또 갔어요. 그런데 그저 한두 번 정도 갔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고 많이 갔다고 하지만 장 대표만큼 진정성 있게 그 시민들과 함께한 분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모든 그 레거시 언론들의 왜곡 보도에도 불구하고 장 대표의 발언은 한결같아요. 예. 어떤 뚜렷한 지향점을 향해서 올곧은 얘기를 계속 하니까 일관성 그것을 일관성 있는 정치 지도자는요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일관성 있는 철학과 비전의 제시 그리고 핍박받는 지도자의 이미지가 저는 현재 장 대표가 계속 보수 국민들로부터 유권자로부터 인정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은 지금 육체적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하고 그럼요. 아마 극도의 그 저하 아마 쓰러질 정도의 심신 상태가 아닌가. 그럼에도 흔들림이 없잖아요. 예. 그런 것이 다 저런 원인으로 지금 지지율의 견고한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봅니다. 자, 내려주시고. 그럼 반면에 이제 이재명에 대한 여론조사, 이재명 정권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여론조사도 있었습니다. 그거 한번 띄워주실래요? 지금, 한 일주일 전입니까? 잘 못한다, 이 여론이 50%를 뚫었는데, 야, 이거 꺾였다, 이랬더니, 그 뒤에 며칠 있다가 나온 이 여론조사입니다.
잘 네. 못한다? 53%. 제가 저걸 보면서 딱 느낀 게 있어요. 뭐냐면 예. 여론조사 이 전문가들이 말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예. 55대 35의 법칙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 의미심장한 건데 예. 사실 그 오리지널은 이거예요. 어떤 그 대통령이든 총리든 간에 그 지도자가 예. 선거 1년 전에 지지율을 조사를 했는데 예. 55%를 못 넘고 그러니까 이 지지율이 35% 이상이 안 되고 잘못한다는 게 55%를 넘으면 반드시 정권이 교체가 된다. 그 55가 데드라인이에요. 예. 근데 저걸 보면서 저도 이재명의 최후가 한 2% 남았구나. 물론 선거는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공식적으로 대선이 한 3년 이상 남아 있지만 저는 벌써부터 저 정도면 55%선은 지금 눈앞이다. 물론 저보다 더 나빠도 이재명이 뭐 어떻게 당장 되지는 않아요. 예. 그러나 지금 제가 볼 때는 이재명의 실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030 세대의 분노는 지금 계속 임계점을 향해 예. 달리고 전 임계점을 넘어섰다고도 보는데 예. 지금 조금 있으면 7월 달 말에 이재명의 부동산 세금 폭탄이 공개가 돼요.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2030들의 분노는 이제 천정을 뚫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 그 수주 실패도 있지만 지금 그렇게 잘 나가던 윤석열 정부 때의 K방산이 예. 사전사패. 정말 그리고 이번에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강훈식을 대통령 특사로 보내고 예. 안규백도 가고 김정관도 가고 정말 캐나다 그 총리관 저 문턱이 다를 정도로 예. 출장을 갔는데 0대 12. 원래 그 6척 정도는 우리가 할 거라고 김정관도 한 보름쯤 전에 예. 밑자락을 깔았어요. 예. 그런데 0대 12가 됐기 때문에 이런 그 안보의 어떤 리스크 그것도 현실화되고 있고 이재명의 지지율이 반등할 일이 없어요. 만약 반등한다고 하는 그런 그 여론조사가 있다면 그것은 친정부적 여론조사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동산 그 정책과 관련해서 여론조사도 또 있어요.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은 사실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유권자 그리고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가지고 있는 청년 세대들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이슈입니다. 근데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59.3%의 응답자가 잘못한다. 훨씬 더 화가 나 있죠. 아까 그 지지율보다 더 많잖아요. 그렇죠. 이게 더 높네요. 이건 이미 아까 말씀하신 55대 35를 딱 넘어섰잖아요. 넘어섰네요. 이대로라면 이제 정권이 교체되는 거예요. 그 부동산 때문에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진 것은 우리 보수 유권자분뿐만 아니라 본인들도 인정하잖아. 본인들도 뼈 아프다고. 맞아요. 그런데 이 부동산은 굉장히 지금 폭발 직전이에요. 한강벨트에서 이번에 서울시장 그 선거에서 오선표가 많이 나왔죠. 마포 하나 빼고 다 빨갔어요. 예. 근데 마포도 그 격차가 매우 적기 때문에 한강벨트가 온통 뻘겠다고요. 그 이유가 뭐냐? 부동산 때문이잖아요. 예. 지금 보시면은 이 여론조사에서 이 평균이 지금 59.3인데 인천 경기가 57.5, 서울도 55.2입니다. 즉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부정평가가 높게 나옵니다. 특히 수도권 아시는 것처럼 이 과밀해서 살잖아요.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몰려 살기 때문에 이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예민하고 델리케이트한 문제인데 게다가 지금 우리 대표님 말씀도 있지만 서울의 아파트값 지금 오를 만큼 올라가지고 예. 이번에 이재명이 뭐 예고를 이미 했습니다. 예. 공정가액 비율이 윤석열 정부 때 60%였잖아요. 이것을 최하 80%까지 끌어올린다고 하면 예. 서울과 경기도와 인천의 웬만한 사람들의 이 부동산 세금이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폭등하죠. 뭐 이제는 뭐 강남 3구라든가 뭐 일부 그 돈 있는 사람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고 예. 종부세에다가 재산세에다가 비거주 1주택 장특공 폐지 정신없는 이제 부동산 세금 폭탄이 쏟아지는데 예. 하늘에서 내리는 무슨 부동산 비 같을 거예요.
거기에 또 2030 세대를 위주로 또 신혼부부들은 이제 전세 난민, 월세 난민, 이 그 생활이 이미 시작됐고, 예. 이렇게 된다면 이 부동산 민심은 그야말로 폭발을 할 것이다. 그러면 지지율은요, 59.3이 아니라, 잘 못함이 60% 가볍게 뚫을 거예요. 그렇죠. 이미 60% 뚫고 있어요. 뚫고 있죠, 지금. 70%까지 가면 그렇게 임기를 끝까지 갈 수 있을지도 의문시가 됩니다. 사실 여론조사를 이제 결과를 보는 방법이 요 내려주십시오. 이 그래프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유지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이재명 정권의 지지율이 2달 전만 하더라도 그 60% 중반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이렇게 2달 사이에 이렇게 급추락하는 걸 보면 지금도 그냥 지하실로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번에 입틀막법 시행된 지 한 3일째 되어 가는데요. 사실 우리 박상규 대기자님도 마찬가지고 다 언론인 출신들이지 않습니까? 이거 큰일 난 거 아닙니까? 정말 너무 한심한 법이고요. 우리가 과연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는가? 특히 우리가 말하는 자유우파 민주주의의 핵심이 표현의 자유 아니겠습니까? 표현의 자유는 미국 수정헌법 1조의 그렇죠. 내용인 것이고 천부적인 권리로서 그 누구도 침해할 수 없다. 네. 이게 미국의 그 건국 이념이에요. 네. 그리고 제가 계속 그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는 볼테르의 그 유명한 말. 나는 당신의 의견에 반대한다. 그러나 당신이 그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나는 내 목숨을 걸고 싸워줄 수 있다. 네. 그게 표현의 자유인 거예요. 예. 근데 이걸 틀어막는, 근데 가장 웃긴 거는 이 법이 시행된 지 이제 77법이니까, 오늘로 나흘이 됐는데, 1호 그 신고자가 신고를 당한 사람이 김어준이잖아요. 그 채널A 사건에, 제 그 아주 까마득한 후배긴 합니다만 제가 아주 애석해하고 지금은 그 정말 자랑스러워하는 이동재 전 기자가 그 허위 정보 유포 이걸로 김어준 걸었잖아요. 물론 이게 신고했다고. 법 시행 이전의 내용까지 규율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차치하고라도 김어준이 지금 1호로 신고가 된 것 같아요. 더 문제는 지금 방미통위사나 투명성센터가 심판을 하나 정하겠다고 했는데 그 심판이 분명히 뭐 이재명 정권의 방미통위의 그 산하기관이 정하는 행정재정 지원, 돈도 주고 뭐 편의도 제공하는 그 단체를 보내주고. 몇 개 정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뻔할 거 아니에요. 뻔하죠, 그건 뭐. 좌파 그 심판들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심판도 안 정해졌어요. 그런 법이 개문발차를 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사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최민희 전 과방위원장입니까? 지금 현재 과방위원장인지 모르겠는데 최민희 씨가 사실은 그 사회생활 첫 그 말을 디딘 게 월간 잡지 말이었습니다. 말에서 상대방 흠 잡는 일 시작한 사람이에요. 모니터 하면서 저도 기억이 나요. 최민희가 제가 앵커할 때 무슨 그 잔뜩 험담만 늘어놓는 그 모니터 요원이었다고. 참 내가 그러던 사람, 그러니까 자기가 한 짓을 그대로 법으로 구현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러면 심판이라도 정해야지. 심판도 없이 법부터 시행을 했으니 아니 짜장면집 열어놓고 셰프가 없어요.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법 자체도 문제지만 그 법의 부실함이 그야말로 졸속 그 자체다. 축구 경기장에 심판이 없이 선수들만 22명 집어넣으면 거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개싸움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볼만한 게 빗속에서 개 싸우는 건데 지금 딱 그 짝이에요. 네. 자, 우리 오늘 박상규 대기자님 모시고 좋은 말씀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잘사 제가 참 좋아하는 그 구호예요. 그러니까 잘 싸워가 중요합니다. 잘 싸우는 것은 그 투쟁력의 맹렬함도 있지만 일관성 그리고 신의를 저버리지 않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봐서 이 우잘사의 일원이 된 것을 제가 항상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일관되게 그 길을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뵐 때까지 건강하고 또
잘 싸우는 길에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우리 박상규 대기자님 개인 유튜브가 있습니다. 박상규의 직설. 네, 감사합니다. 새벽 6시에 방송을 합니다. 제가 네. 아침에 일어나면 꼭 틀어놓고 듣습니다. 아, 예. 예, 오늘의 조간신문의 전체적인 헤드라인, 편집 방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주시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아무나 할 수 없는 능력이거든요. 거의 30년 넘게 그 언론사 조직에서 단련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과찬이시고요. 예, 네, 감사합니다. 박상규의 직설도 많이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쿵TV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체제 전쟁 중입니다. 연성 파시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것이냐, 이를 위해서는 결단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이 통과되어서 오는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언론 자유 훼손은 물론이고 자유우파 유튜버들의 산업 생태계에 심각한 지장이 예상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우잘사 회원에 가입하셔서 대한민국 체제 전쟁에 승리하고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를 지켜내고 정보통신망법을 비롯한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여당발 공세에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잘사 회원 많이 가입하셔서 함께 가는 여정을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